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과 관련된 교육을 네. 신문사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사고야, 사고야. 지금 상황 기수형부터 가고 싶어요. 2시 대부분이 왜 필요한가? 허접이야? 그냥 보고 하는 거다. 모르지? 이 영상 내용이. PPT 만들어 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올해까지가 너무 PPT가 사실 나 이거 내용이 좀 아니니까. 하실 때 마이크로 해주셔야 여기 잘 들어갑니다.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평택시 SDG 서포터즈 영상 발표회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격려 말씀과 인사 말씀 겸해서 저희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상임회장이신 김덕희 회장님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효명중학교 그 환경 동아리 여러분들 함께해서 제가 영광스럽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지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수료식의 발표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이 청년 서포터즈 사업을 한 4, 5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데리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도 한번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 특히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 거는 또 처음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른들이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면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지금 현재의 세대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풍족함을 막 훼손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의 여러분들도 우리 세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주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명 중학교 동아리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에서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다가 성장을 할 거다 생각합니다. 저 멀리 있었던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청년 아시죠? 15살 때 어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꼭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5년 동안 하고 돌아다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세대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청년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좋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시고 힘든데도 우리 그 소감 한 말씀씩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 격려해 와주신 우리 그 손혜영 전 회장님 그리고 유경 교수님은 계속 옆에서 같이 지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YMCA 사무총장님, 그 시사신문의 박성보 사장님 그리고 학업에도 열중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원생이신 우리 홍정인 학생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 인사와 함께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 네, 지금 저희 회장님과 저희 정책자문단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어서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효명중학교 교감 조태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지금 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인사말을 준비하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못해서. 근데 사실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참 가슴이 벅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립이 아니고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독립학교로서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사립학교, 특히 독립학교의 목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세계를 어떤 교회 정신으로 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실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사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금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사실 기회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굉장한 문제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라만 해도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학교인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성교육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생태 동아리, 즉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생태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인성교육의 한 커다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가 우리가 이진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작은 우리가 시작이지만 저희는 아주 큰 시작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또 협의회에서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시작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가 나아갈 길 또 그거를 또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회 그리고 이 국가에 큰 기여가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신 학생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감사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안 하셨다고 하시더니 저번에 영상 함께 하신 분 계시죠? 저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협력기관으로서 미디어 평택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미디어 평택에 계시는 우리 박성복 대표님의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상임회장님과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SDGs 서포터즈로 되신 거를 환영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날 정책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 서포터즈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모집하고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 생태 동아리를 신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학교에서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모집의 대상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8월 27일에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우리 학교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서포터즈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DGs 이론 교육은 평택대학교 이응현 교수님이 맡아서 효명중학교 도서관에서 9월 6일 날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0월 23일에 영상 교육을 평택 미디어센터 미디어 평택에서 저와 차영수 부장님께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간에 거쳐서 영상에 대해만 교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촬영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젊은 세대니까 빨리 익힐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구성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정식적으로 12월 5일 날 이 장소에서 발표 대회를 갖고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다음에 아이디어 신박한 그런 영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연초부터 모든 걸 계획에 세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영상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진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진원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효명중학교 생태동아리 담당교사 이진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탐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뭐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해결 방안을 넘어서 실제로 좀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이 평택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탐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큰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네, 지금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인공은 저희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그러면입니다. 황민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동아리 회장단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황민진입니다. 제가 선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7번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인데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개발도상국까지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흥미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ESG 경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오리온 회사에 실제 제안서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한번 저희 해보기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시에 제안서를 낼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이런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게 취지였고 목표였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혹시 뭐 네. 일단은 SDG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SDG 목표 중에서 7번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7번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고 실천한다. 그런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좋고, 다만 이제 이게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사실은 에너지를 생산할 때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제품으로다가 생산해낼 때에 또 에너지 소비가 또 많죠. 이렇게 할 때에 좀 우리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ESG 경영으로 실천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바이러먼트 제일 앞에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한 ESG를 실천한다. 이렇게 좀 맥락을 좀 이해하고 제안서를 쓰면 좋은 제안서가 돼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가 틀림없이 좋게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 작업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은 아니고 그냥 그냥 소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약간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약간 저도 기대나 예상을 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훨씬 넘어서 진짜 중학생들의 능력, 역량이 이렇게나 뛰어났나? 약간 저력에 정말 많이 감탄을 했고요. 수업 자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하신 것도 있고 평택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서 그냥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평택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서도 놀랐고, 또 이제 그 중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 기업의 제안서를 넣는 것을 기업 대상으로 그런 것을 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놀랐고, 네,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 포함되긴 했는데 SDG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ESG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환경사회나 기업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기업이 수익을 내고 평가하는 지표라고 써요.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 그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수익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지표라는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됐으면 그 서두 앞부분에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이 대략 3분 정도 길이시죠? 3분하고 좀 추가로 말씀하고 질의응답이나 피드백을 5분가량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명중학교 생태동아리 회장단을 맡고 있는 전채희입니다. 저는 최근에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평택시 대부분의 피해를 좀 입었고,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효명중학교를 포함한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 해결책이 좀 늦다고 생각하여 이 영상 13번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그럼 이와 관련돼서 피드백 또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늘상 앞에서도 봤고 앞으로도 또 볼 거지만 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제설 작업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이 물자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제안하는 건 좋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의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거 학생들이 제안하는 것들도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냥.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앞에 팀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예쁜 모습들이 영상에 좀 담겼으면 다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본 모습 또 관찰하는 모습이나 또 행동하는 모습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 좋지만 그게 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16개의 목표를 다 감싸고 있는 제일 큰 거인데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현상들을 보면 지금 폭설도 있지만 우리가 폭우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있는데 특히나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플라스틱의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거나 재사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에 좀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성조 학생의 영상 발표가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했던 친구들처럼 회장단은 아니고 그냥 효명중학교 생태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효명중학교 3학년 조성조라고 합니다. 제가 14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미래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양생물 전문 임상수의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오래오래 지구 속에서 잘 살아있어야 제가 길게 봤을 때는 또 나중에 밥도 잘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14번을 골라보았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이 뭔가 좀 잘못돼서 음성이 안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화면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의 진이천의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진이천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하천의 오염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폐유의 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장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의 부분은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두 번째 한 학생하고 세 번째 한 학생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해양 생태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폭설이 이번에 습설이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라든지 사전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그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영상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거를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거는 그 2차적인 그 이후의 문제고 또 행정의 문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기후온난화라든지 해양생태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의 오염의 기본적인 요인은 뭐 전체적으로다는 그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다시 육상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착안을 잘했다고 봐요. 진이천의 문제가 아니라 진이천에서 흘러서 가면 이것은 바로 우리 평택호를 통해서 아산만을 통해서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그 기후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거를 해결이 가능하겠나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런 기후의 문제를, 지구의 이 환경의 문제를 지금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거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을 이런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착안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넓게 많이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은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을 주제로 정희찬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이자 청소동아리 부원인 정의찬입니다. 제가 한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인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조사한 이유는 평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삼성 반도체 폐수나 그 이번 연도에 있었던 화성 폐수 유출 사건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저는 우리 학생이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분유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우리 관리천 그 공장에서 다양한 이제 앞으로 그 화학 그 폐기 물질들이 우연한 사고 등 발생해서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 인체나 농작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의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목을 해서 또 이렇게 직접 자료도 조사하고 주제를 선정한 것에는 대단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다만 좀 아쉽다면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텍스트에 대한 대안 제시에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가 뭐 도표도 좋고 뭐 화면도 좋고 통계치도 좋고 이런 약간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더 맞게 바라보고 또 풀어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이렇게 4가지 5가지 대안 제시하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효명중학교 학생들이 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찰도 하고 어떤 제안도 하고 이렇게 그 물에 대한 그 논쟁 속에 많은 그런 발표들도 하게 됐는데 시작의 반이라고 일단은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으로 저는 아주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론화를 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우리 어른들 행정이나 우리 어른들이 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생태 동아리 회원 김재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 불평등 감소만 적혀 있는데 제가 따로 여기서 연관된 것이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인데요. 이유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함을 살펴보다가 저희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이 주제에 관심이 생겨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국형 균형 발전 정책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목표를 통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되게 심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모범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 네 가지의 주요 목표와 12가지의 세부 목표를 구성하여 이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한 정책입니다.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영상이든 뭐든 간에 컨셉이라는 게 있어.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다른 그 전에 친구들도 뭐 괜찮았지만 이거는 딱 느낌이 딱 오는 거. 아, 불평등인데 지역사회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딱 느낌이 왔어. 너무 좋았고 일부러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상의 기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느낌은 제대로 와 닿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과 실천은 사실은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불평등은 뭐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지역사회 도시 11번 목표와 연결시킨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좋은 생각을 했는지, 누가 옆에서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음향을 굉장히 잘 넣었다. 불평등하게 잘 넣었다 싶어요. 근데 굉장히 되게 집중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포인트에다가 음향을 넣어서 너무 잘했다, 진짜 프로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칭찬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불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지역사회에 또 균형을 맞춰가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는 굉장히 큰 주제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평택 사회를 딱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지역 간의 불균등, 불평등, 남부와 이제 북부에 비해 서부가 개발이 좀 더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또 이렇게 균형 잡힌 공동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또 있지만, 우리가 또 불평등을 감소한다는 이런 측면은 도시 간의 불평등이나 또 농촌과 도시의 불평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평택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또 불평등, 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또 불평등, 이러한 또 불평등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 우리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볼 때는 자칫하면 또 지역 간의 어떤 균형의 문제로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평등의 불균형의 시각을 좀 도심과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아까 말한 그런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 플러스 또 다른 측면에서 종합적인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좀 전에 저는 점심 때 부시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이 문제를 부장님하고 30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년이 우리 평택시가 사실은 학생은 알지 모르겠지만 세개 시군이 통합한 지 30년 되는 해예요. 내년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서부, 북부, 남부 하고 있지만 그게 예전에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30년이라는 평택시의 주제에 너무 잘 맞아서 저작권을 팔 수 있다면 평택시에다 저작권을 팔아서 내년 평택시 통합 30년에 뭐 여기를 또 보충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원 학생이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심쿵했는데 영상은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는 영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불평등을 꼭 거기 포인트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느끼는 거거든요. 이 평택에는 이제 상계관이 이게 늘 오랜 세월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특히 평택에 이제 그 고도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 불균형이 이제 굉장히 그 심화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학생이 아마 그 생각했던 그 경제적인 그 불평등에 대한 그 포인트가 아주 앞으로 우리 그 미래 그 평택시장 정도의 그런 그 경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개는요. 제가 따로 별도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송도현 학생이 준비할 건데 이 학생은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로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6반에 재학 중인 송도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저도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참여하게 돼서 저는 PPT로 오늘 라이브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분량 조절을 약간 잘 못해서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5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평택시의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목적이랑 취지를 말씀드릴 거고 쭉 해결 방안이랑 그에 따른 기대 효과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평택시의 환경 문제는 저희 평택시는 일단 평택항도 있고 공장 산업단지도 많고 개발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평택항에서는 수질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공장에서는 평택시의 공장에서는 중금속이 검출이 되는 등 환경 오염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평택 개발 지역 있죠? 세교동이나 고덕동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 곳이나 브레인시티 같은 개발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하는 환경 오염을 알게 돼서 저는 일단 우리 집 주변 당장 뭐 고덕이라든지 세교라든지 지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을 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겠다, 인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발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랑 엮었는데요. 사실은 이 큰 목표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12-4번 보시면 화학물질 등의 친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랑 너무 잘 맞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 그리고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12-8번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키자. 제가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일단 배우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2개를 엮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두이노라는 건데 아두이노는 뭐냐면 전자회로랑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뭐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런 개발을 돕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원래 있던 센서 완제품이 아니라 그걸 만들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뭐 개발을 할 수 있게 아두이노 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플랫폼 중에서 이 아두이노가 제일 활용 사례가 많아서 특히 부경대학교에서는 그냥 이 아두이노 자체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환경 쪽으로도 모니터링을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많이 쓰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두이노가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그 제가 말씀드린 아까 라즈베리 파이 그건 시중에서 대략 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는 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트인데 아두이노는 이제 3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아두이노가 아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활용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할 때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장점에 넣어봤고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보다 활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약 다른 것보다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이런 공장이나 평택항 같은 곳에 아두이노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센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학교랑 관리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달받은 관리자나 뭐 정부라던가 관리하는 주체는 이곳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정기 조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그걸 진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 정도 오염되고 있다. 이런 거를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을 해서 건설 현장 같은 곳에 센서를 활용을 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더 확실하게 오염 방지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수질 오염도 평택항이 있죠. 평택항 등에서 누출된 유해 물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인데 이건 사실 제가 따로 정리한 거라서 완전 정확한 소수점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요.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5대2 정도로 아두이노가 2로 좀 더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속도는 이게 뭐냐면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센서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 속도가 확연히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도 넣어봤고 오차 범위도 정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아두이노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활동도 엮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단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해서 센서를 제작합니다. 시중에서 2-3만 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가져가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여나 여건이 안 되면 현장에 있는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을 해서 오염 정도를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들은 일단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 한 명당 크롬북이라는 걸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크롬북이랑 연결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크롬북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서만 머무르면서 정보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알고 건설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 김에 쓰레기도 같이 줍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쯤에 용의동 쪽으로 줍깅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확실히 쓰레기를 줍는 이 단순하고 우직한 방법이 진짜로 그냥 눈에 봤을 때 확연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쓰레기가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줍깅 활동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때 건설 현장에서는 타일이나 플라스틱 같은
깨끗한데 약간 부서지거나 그런 하자가 있는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줍깅 활동을 하면서 줍고 학교로 가져와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타일 같은 거는 색깔도 다양하고요. 플라스틱 같은 건 빛을 투과를 해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고 그런 걸 학교 대회랑 엮습니다. 또 그래서 공모전 개최를 해서 학생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졌구나.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쓰레기 중에 예쁜 거를 골랐는데도 이만큼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 환경, 사회, 교육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일단 정확히 측정을 하다 보니까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오염 위험군이라는 게 바다나 강이나 산업 단지나 개발하는 그 곳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정도 오염이 되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위험한 물질이 나오면 더 심각해질까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대기 오염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서 완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거창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치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오염이 됐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은 오염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미술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학교 내에서 말고도 그냥 사회에서 줍깅 활동하면서 공모전도 열고 예쁜 것도 그냥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식 개선을 다른 이들에게도 넓혀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환경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 견학을 해서 갔다 오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평택시의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평택항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고덕이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엮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평택시 말고도 지금 개발하고 공사하는 곳이 지역이 많잖아요. 평택시를 넘어서 전국으로도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로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고 제가 지금 낸 거는 엄청나게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거나 막 과학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어디 강의 들으러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우리 지도하는 지금 이제 강의하는 그런 우리 교수님 수준의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 전문가 버금가는 정말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게 중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랍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송대현 학생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환경 정책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도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계시다. 정말 잘하셨고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앞으로 장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더 좋은 말씀을 다른 분이 또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이것으로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이크 선점을 해서 좋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아마 틀림없이 같은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 체질이다, 그다음에 무대 체질이다, 그다음에 좀 외모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 보이는데 초딩이지 않았는데 발표의 수준은 프로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목적이 이제 공부하고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 건데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했지만 발표를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은 지켜야 돼. 시간을 안 지켰고 12-2
4번의 세부 목표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쓰레기를 주웠는데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런 표현을 쓰시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효명의 수준과 효명의 학교에 중학교에 참 좋은 인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마스코트가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서 간직하는 물건이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스코트 SEG 마스코트 제도를 한번 회장님 만드셔서 이번에 우리 그 송도현 학생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 우리 효명중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1호 SEG 마스코트가 돼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효명중학교에도 있지만 또 다음에는 또 평택시 전체가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서 다음에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시민교육 대학에도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우리 선배 대학생 언니도 있기도 하지만 제2의 어떤 훌륭한 우리 마스코트로서 SDG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탐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그냥 피드백은 아니고 산업 폐기물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거를 이제 학교 공모전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학교 공모전에서 끝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좋지만 지역 도서관에 전시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좀 더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메모를 했는데 금방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그리고 학생에서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의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진로교사 홍순옥입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도 저하고 전국 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최우상 받은 학생입니다. 능력이 아주 출중한 학생이고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뭐 처음에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또 대안도 뭐 어디 멀리서 찾지 않고 그냥 가까이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찾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았던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또 음악 쪽으로 하는 아이라 개인적으로 다른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대신 오늘은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신유진 학생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명중학교 재학 중인 2학년 6반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소개할 거고 저희 평택이랑 저희 나라의 요즘 경제 그리고 그 아파트나 주택의 악성 미분양이랑 미분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아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고덕 신도시나 이런 발전 중인 곳들이 정말 많아서 그것들과 엮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발전은 정말 많이 되는데 생각보다 유입되는 인구수가 좀 적어서 미분양이랑 악성 미분양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예, 시준 학생이 2학년인데 현장들이 요소에 어디 있는 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또 그 미분양이 되고 있는 원인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도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이제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사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다든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육아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육아를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입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입인구 증가라는 거는 어느 지자체든지 그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유입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분까지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총체적으로 좀 평택시의 그 미분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청소년 입장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이제 박성복 대표님 말씀대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정말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구나. 물론 이제 과제로서 주어졌으니까 또 보는 더 들여다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에 가서 특히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원인과 지역적인 원인도 다 분석을 해서 또 해결책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그 이제 평택을 시작을 했으니 좀 더 총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후에 다시 또 결론으로 평택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평택에 대한 제안을 무엇을 이렇게 제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다만 그 인구 감소라든가 소비 그다음에 지역 문제 어떤 이런 문제 그 문제를 그 분석하고 하는 그 관점과 시각은 대단히 좀 좋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지금도 그 평택시가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혹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제안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오기 전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이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더듬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빈곤 퇴치를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요. 선택한 이유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딱히 주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빈곤이 많아도 얼마나 많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고 제가 이제 노인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도 뭐 대한민국 전체가 노인 복지는 정말 그 많은 혜택을 주어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은 있죠. 지금 평택시를 봤을 때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좀 그 빈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노인 그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겠지. 그 사각지대 다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이제 노인정 같은 데도 이제 지원을 국가 그 시 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운영은 좀 잘 돼갖고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적한 대로 좀 사각지대가 좀 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또 우리 그 어린 그 중학교 학생이 우리 그 노인 빈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좋은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인들은 늘 좀 힘든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노인들 일자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늘 이제 그게 불만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 노인들이 이제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기회를 적은 예산을 기회를 딱 한 번씩만 주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노인정 같은데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10번 하는데 29만 원. 29만 원 주는데 그 일자리를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못 해요. 나누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예산 문제도 있을 테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노인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회장까지 맡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동네 일정 부분도 그런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이제 늘 우리가 고민 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혜연 학생이 이 빈곤 대체의 노인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경로사상에 좀 역할을 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7개 중에 1번의 목표가 빈곤 퇴치. 그죠? 유엔이 왜 빈곤 체크를 잡았을까? 이 퇴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2030년까지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를 빈곤으로부터 퇴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거예요. 2030년까지.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하루에 1.2달러. 근데 그게 이제 변경이 돼서 1.9달러거든요. 1.9달러 하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달러 잡으면 한 3,000원? 하루에 3,000원 정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벌게 해주자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이렇게 채택을 해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나라에 있어 갖고는 그 대상과 이 초점을 굉장히 잘 맞추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 1번의 목표지만 사실은 1번의 목표는 아까 쭉 얘기를 주셨던 것처럼 먹거리의 문제가 포함되고 2번의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과 웰빙이라는 3번의 목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1번 목표는 17번 전체 목표하고 연관성이 많아서 이 부분을 만약에 또 내년에 뭔가를 또 준비하신다면은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다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정말 이 정책의 수요가 있어 필요해 이런 거를 되게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거를 조금 보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약간 해외 사례를 들거나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를 사례로 들다 보면은 거기는 약간 우리랑 좀 세금 내는 차원이 다른데 인구수가 많은데라고 해서 약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정책 이런 제안을 노인이 아니라 청소년이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이혜윤 참가자님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일단 사실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걸로 통해서 이제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시고 혹시나 약간 너무 한계를 느끼고 자책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역량이 다 크시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냥 학생들이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어른들이 기대치가 크시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평택에 있는 학생들이 평택에 있는 시 그 지자체랑 지역 기업에 대해서 그 SDG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은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중에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에 생각 있으시면은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고 나중에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이 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은 제안서를 작성하고 어떤 학생은 PT를 떨지 않고 발표를 하고 누구는 이제 발로 뛰어서 사진을 찍고 누구는 통계 데이터를 봐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화학적인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고 공학적인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영상을 임팩트 있게 제작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역량이 다른 학생한테 있는 게 보여서 내 역량이 좀 부족한가 하고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자기한테 있는 역량을 강점으로 삼아서 뭐 연구를 하시든 정책을 제안하시든 자기에게 맞는 일로 이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감입니다. 사실 저는 피드백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꾸 눈짓을 내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분들 오셔서 사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학 선생입니다. 네, 제가 물리를 전공했고 지금 이제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여기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그 후배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독설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독설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적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인데요. 오늘 총평을 하자면 사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그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런 발표회를 했을 때 정말 참 암담했어요. 이게 과연 발표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발표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교감이 되면서 더 이상 수업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교육 환경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걱정도 했어요. 오늘 이 발표를 할 때. 근데 제 생각에 비해서 너무나 잘하고 체계적이라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만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학생들이 굉장히 특징 있고 다 잘해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와 그 과정도 잘 설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그 주제에 맞게 탐구하고 조사하는 이런 자료 수집의 과정도 다 대부분 잘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해결책 제시도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지도교사의 지도 없이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만 그냥 맡겨서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해준 것 같아서 우리 이진원 선생님한테 제가 잘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거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어떤 이제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것이 저희는 인성교육의 한 일환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추가되면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에 이게 나라는 중심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소감 아니면 뭐 나의 뭐 어떤 결심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나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진로. 그래서 과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는 이 프로젝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는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나의 다짐이라든가 그 기대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점들이 우리 이제 그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하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코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그 환경교육센터 가서 심포지엄을 한번 또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버려버릴까 아니면 뜯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가방에 넣어놓게 됐는데, 이거는 그 혜윤이 학생한테 선물을 주려고 갖고 온 것 같아요. 작은 선물인데요, 볼펜이에요. 에코. 아까는 많이 떨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17개 목표 중에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때 빈곤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빈곤과 관련된 얘기를 주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 빈곤이 1번 목표인 것이고 가난함의 해결은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금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얘기했던 대로 자료 수집한 대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노인의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니까 노인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혜윤 학생이 그런 고민을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다음에 잘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는 말 참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저희 아이들 이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좀 다양한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전이 활동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학생들이 사회학자 입장에서, 도시 설계학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바라봤던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피드백 아이들도 잘 담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오늘 발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공부하는 수준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우리의 옛날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많으셨고요. 오늘 고생한 거에 대한 저희가 조그만 선물로 수료증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3명씩 나오셔갖고 저희가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나오셔갖고 주실 분은 가나다 순으로 할 겁니다. 3학년 가나다 순 3명,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수료증을 전달해 주실 분은 우리 상임회장님, 그리고 정책자문단장님, 소태영 공동회장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효진 학생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수료증. 단체에서 저거 하고 단체에서 한 수 들어갔나요? 그럼 다음 학생이 잠시만요. 제가 옆에서 김재원 수료증. 위 사람은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24년 평택시 SDG 서포터즈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회장. 축하드려요. 네, 배지도 갖고 갈게요. BTS 배지 검색해보세요. 자, 다음은 나현민. 수료증 나현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배지 갖고 가세요. 수료증 민소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지 가세요. 네,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자, 다음은 송도연, 송진혁, 전재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상은 소태영 공동회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잘했어요. 네, 잠깐 서 계시고요. 자, 다음은 송진혁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송진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최희양 수료증 전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잠깐 찍으실까요? 수료증 펴주세요. 그리고 앞에 쳐다보세요. 또 붙어. 사이 안 좋아? 정말 네. 네, 고맙습니다. 수료증 정희찬 앞으로 나오실게요. 수료증 정의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네, 다음은 네. 조성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증 조성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민진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황민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회장님. 네, 세 분 다 앞으로 나올게요. 자, 앞에 보시고.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유진 이해. 수료증 신유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 또 네, 잘했어요. 떨지 마시고요. 자, 이혜문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서 있을 수 있죠? 수료증 이혜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축하해.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오늘 못 오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키워드로 있는 ESG, SG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학생들 다 대비는 어려워서 우리 그 회장 아까 성환이 황민진 학생? 황민진 학생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SG, ESG 관련돼서 책을 하나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황민진 학생 회장님 좋겠다 좋겠다. 자, 책 앞에 보시고요. 이거 저자 친사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거의 4만 원 돈 할걸요? 한 번에 이창원 교수님의 사인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 의자 상다리 하고 앉아. 여기 세명 의자는 된 것 같아요. 아, 의자 됐어요. 됐어요. 찍겠습니다. 가운데 카메라. 학생 일로 앞으로 올래? 네. 진영이. 학생. 진영이 앞으로 앉아. 소희 옆으로 가서. 네. 네, 하나 둘 잠깐만요. 다 화나셨어. 다 화났어요. 네. 네,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주먹 꼭 쥐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트 한 번만 할게요. 손가락 하트 예, 할게요. 효명중학교 사랑해요. 네, 사랑의 하트 좀 내밀어 주세요. 효명중학교 사랑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아유.